좀 벌써 더워질라 한다 그죠? 날이 며칠 사이에 예, 아침에 나올 때 제 있는 데는 아직 좀 춥습니다. 그 동해 바다 바로 인근이라서 그래서 겨울 외투를 꺼내주는데 비가 와서 어찌될지 모른다. 그 말도 또 맞기는 맞더라고.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입고 저 산행할 때 입는 잠바 얇은 거 그거 일단 하나 가오소 이래서 들고 왔는데 안 들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아이고 더워서 아이고 덥습니다. 자, 등기를 효력에 의해서 분류하면 종국 등기 또는 본등기라고 부르는 등기, 예비 등기 두 가지 나누는데 종국 등기는 등기했을 때 권리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종국적으로 발생한다, 종국 등기. 이게 본래 의미의 등기다, 본등기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런데 등기를 해도 권리 변동 효력이 없더라. 이것이 예비 등기라고 부르고 예비적으로만 해놨다. 그래서 본래 효력, 종국적인 효력 없다 아직. 그것을 예비 등기라고 부른다. 이 예비 등기는 과거에는 가등기와 예고 등기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예고 등기라는 것은 법률 규정으로 삭제가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등기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다. 가등기. 해서 가등기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이 가가 한자어로 쓰면 이 거짓 가짜를 씁니다. 거짓 가짜를 쓰는데 거짓의 등기라는 건 아니고 임시적이고 예비적으로 먼저 해놨다라는 의미로 가등기라는 용어로 들어갑니다. 자, 이 가등기는 두 가지 목적으로 행해져요. 청구권 보전 목적의 가등기가 있고 청구권 보전 목적. 그 다음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 목적. 여러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한번 배우셨어요? 그 가등기 배웠다 안 배웠다? 도대체 뭐 배웠다 안 배웠다 뭔지 그죠? 민법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민법 지금 뭐 이 기본 뭐 이 특강을 좀 하는 모양인데 민법은 되도록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어쨌든 많이 들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빨리 한 5월달 되면 그래도 민법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정도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 넘기면서 그 더운 날 2차 과목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몇 번 얘기 드렸죠. 1차 중에 특히 민법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과목은 의미 없습니다. 1차 안 되면 2차는 올 만점 받아도 무조건 불합격이야. 맞죠? 그래서 1차를 우선 탄탄하게 세우고 그 위에 2차가 같이 서서 가야 되는 거야. 1차가 안 되면 2차는 의미 없어요. 저도 2차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차다, 1차. 그 중에서도 개론도 중요하지만 민법은 더 중요하다. 왜? 민법은 다른 법과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법을 알면 다른 법 공부하는데도 수월하죠. 그래서 민법 한다. 매 얘기하잖아. 민법 새가 빠지게 대부분 판결까지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지문 하나에 막 5칸씩, 5줄, 6줄씩 되는 거 그 긴 거 읽어서 한 문제 맞췄다. 지적 보니까 다음 중 지적 공부 아닌 것은 해갖고 1초 만에 한 문제 맞췄다. 똑같은 한 문제다. 맞죠? 민법 쇠가 빠지게 해서 2.5점. 지적법 지나가다가 턱 밟아서 2.5점. 그래도 똑같은 2.5점이다. 그런데도 민법이 더 중요하다. 뭐 때문에? 지적법 만점 받아봤자 지적법만 만점이고 다른 법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민법은 만점 받았다. 다른 법 공부할 때 도움 엄청나게 받는다. 그죠?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다. 민법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민법 쇠가 빠지게 해봐. 지도 2.5점이야. 똑같은 2.5점이야. 근데도 민법이 중요해. 왜? 민법을 알아야 다른 법 공부하기가 수월하니까. 맞죠? 민법 열심히 하십시오. 민법 열심히 해야 돼. 민법은 안만 봐도 보면 볼 때만 본 것 같고 지나가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민법은 어쨌든지 끝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끝까지 가보고 2번, 3번만 딱 돌려보세요. 그 다음부터 눈이 딱 떠가지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그래 됩니다. 자꾸 돌아야 돼요. 몇 번 돌아야 돼요. 한 번만에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가등기 학년다. 가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는 각종 등기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최상위에 속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양도 조금 되고 어렵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안 빼먹고 내는 파트입니다. 가등기. 근데 가등기는 가등기 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등기 연관해서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등기는 안 하면 안 돼요. 자,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가 있고 담보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가 있는데 이 담보 목적 가등기는 요거는 민사특별법 가담법에서 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담보 가등기라는 거 배우시죠?
거기서 다루는 거다.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건 청구권 보존 목적 가등기 요겁니다. 원래 우리 등기법은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라고 하는 요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구권 보존 목적 가등기 절차를 그대로 이용해서 똑같은 가등기를 했는데 목적이 청구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형식으로 했대. 담보 목적으로 현실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써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담보 목적 가등기를 인정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원래 우리 등기법은 청구권, 우리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저 사람은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서로 간에 청구권 가지잖아. 맞죠? 그때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을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권리가 지금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등기부에는 내 거 됐다가 아니고 이전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만 등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함으로써 내 청구권을 보다 좀 보호받고 싶다라고 할 때 하는 게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등기 절차를 그대로 이용해서 똑같이 가등기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됐는데 담보 목적으로 써먹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담보 목적 가등기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숱하게 다퉈져요. 대법원이 담보 목적 가등기도 유효하다라고 인정해 주게 되면서 이 담보 목적 가등기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대법원이 담보 목적 가등기를 인정하면서 이 담보 목적 가등기도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가담법이야. 그래서 가담법 여러분 지금 배우시잖아. 그래서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가담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다만 담보 목적 가등기이든 청구권 보존 목적 가등기이든 절차는 완벽히 동일합니다. 절차는 동일해. 왜? 이 절차를 이용해서 목적만 이렇게 써먹은 거니까. 대신에 효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효력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등기법상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받을 게 있거든요. 받을 게 있다는 것만 등기해 놓은 거야. 권리 나한테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아직 그 사람한테 있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담보 목적 가등기는 가등기인 상태로 저당권과 거의 동일하다. 경매 신청권 있고 우선 변경권 있죠. 그러나 청구권 보존 목적 가등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제 뭘 배운다? 청구권 보존 목적 가등기. 이거 배우고 나면 마지막에 가등기 파트에서 자, 이런 가등기를 이용해서 한 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있다 해놓고 끝. 그럼 뭔데? 그 민법 가서 알아봐. 오늘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 가등기는 종국 등기가 안 해요. 그래서 종국 등기가 가지는 효력을 아무것도 못 가집니다. 그럼 종국 등기는 등기함으로써 권리 변동 효력이 있죠. 그러면 가등기는 권리 변동 효력 있다 없다? 없다. 뭔지 모르지만 없다. 권리 변동 효력 없다. 그 다음에 종국 등기는 등기하면 추정력 가지잖아요.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자,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 대항력 있잖아요. 가등기 없다. 자, 가등기해도 일단 내 거 된다. 아직 내 거 안 된다. 내 거 안 된다. 앞 사람이 그대로 권리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등기 자체가 아무런 효력도 없기 때문에 자기 권리,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청구할 권리 있다라고 등기돼 있어도 그 사람은 나한테 이전 안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는 거 금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처분 금지 효력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가등기 무슨 힘이 있는데? 힘 없지. 그럼 뭐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 언젠가는 나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알 속애들은 티라노사우루스다 생각하면 돼. 알 깨고 나오면 내가 왕이지만 알 깨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죠? 인간이 젓가락 하나 들고 오면 내가 미길판이야. 그게 가등기다. 가등기. 자, 그럼 가등기는 이런 경우 하는 거예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을이 돈이 부족해. 그래서 매매 계약은 못하고 예약만 해놨습니다. 예약만. 예를 들어서 예약만. 자,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을은 갑에게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지금 당장은 가지지 못해. 왜? 본계약 가야 돼. 맞죠? 그러나 예약이나마 해놨으니까 예약한 사람도 예약상의 권리는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바로 이전 청구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하고 나하고 예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을 하나 해놨잖아. 그렇다면 그 예약에 따라서 내가 가지는 이전 청구권이 있다는 거, 그것만이라도 등기부에 등기만 좀 해놓읍시다. 자, 현재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그런데 2번 소유권 이전 을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 을, 이렇게 등기되는 거야.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 받았다. 이전 청구권만 있다. 청구권만 있다라고 등기된 거야. 그러나 이렇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놔도 당연히 소유권 이전의 권리 변동 효력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민법에서 배웠죠. 등기는 등기되면 추정력이 있다. 등기된 대로 권리가 존재한다. 추정받게 돼 있죠. 그렇다면 소유권 갑하고 등기됐으면 갑이 소유권 가진다라고 추정을 해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가등기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청구권 등기할 때는 가등기라고 들어갑니다. 지금 빨먹었네. 자, 가등기상의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종목 등기 아니니까. 그래서 을은 등기를 해놨지만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라는 추정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리고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고 등기는 돼 있지만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 내가 이거 가졌으니까 너 가지면 안 돼. 이런 주장하는 힘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무리 힘도 없어. 그리고 을은 이렇게 등기해놨지만 너는 나한테 팔아야 돼. 남한테 팔면 안 돼. 라고 처분 제한하는 힘도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가등기는 무슨 힘이 있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서 가등기 돼 있든지 말든지 원래 권리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갑은 을 등기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리고 이 갑은 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병도 소유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다. 있다. 그럼 가등기 말아 했는데 이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자, 이런 상태에서 가등기되어 있는 을이 예약 상태에서 본계약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잔금까지 지급하고 나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등기와 상관없이 계약관계는 남아있잖아. 그럼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처분 권한이 없잖아요. 없지만 우리 등기법은 여기서 굉장한 특례를 인정합니다. 자, 갑은 현재 소유권은 없지만 소유권이 있을 때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는 가등기가 돼 있었죠. 이게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러나 가등기 돼 있는 상태에서 본등기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본등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병이 소유권 가졌어. 갑 소유권 없어.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민법상 논리와는 상관없이 우리 등기법이 가등기라는 특이한 등기를 인정하면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 있지만 가등기 해놓은 자는 그거 무시하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 명의로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게서 언젠가는 소유권 이전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을이 등기부에 등기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 2번 소유권자와 3번 소유권자가 있을 때 2번은 있어봤자 3번이 현재 소유자니까 2번은 의미 없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본등기의 권리 변동 효력은 현재 등기한 순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권리의 순위는 가등기 했을 때 순위 2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순위에서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이게 과거에 취득했었던 소유권이에요. 지금 취득해요. 지금 취득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을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을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소유권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충돌되는 다른 권리들은 등기관이 찾아가면서 일일이 직권으로 신청 없이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을이 소유권 가졌는데 병이 소유권 이전 받았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을이 이제 소유권 가졌는데 꽉 쥐어버린다. 그리고 저당권 A 이 가등기보다 후에 들어왔죠. 이 가등기보다 후에 들어온 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따라간다 했잖아. 가등기보다 후에 들어온 거 이건 뭐야 이거. 을이 해준 거 아니죠. 확 지기쁘고 확 지기고 다 지기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는 청구권이 있다는 것만 등기해 놓고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게 나중에 가능해지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등기 무시하고 들어왔던 사람은 남을 무시하면 거꾸로 개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가등기를 무시했던 사람은 개무시 당하면서 내 것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날아가요. 그리고 날리기 전에 연락도 안 해줘. 날리고 나서 등기관이 네 것 지기다 이라고 사후 통지만 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가등기 되어 있을 때 가등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나 본등기 되면 등기부 뒤집어 엎어푼다. 그런데 본등기 될지 안 될지는 저것끼리만 알지
우리는 모른다. 맞죠? 그러므로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은 현재는 아무런 효력도 없지만 나중에 공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타치. 되도록이면 노타치. 싸게 나왔다더라. 감옥에 가등기 돼 있더라. 안 할란다. 때려치워라. 싸다고 붙었다가 그 싸다고 생각한 금액마저 바닷물 속에 빠지는 수가 있다. 맞죠? 가등기 된 부동산 잘못 건드리면 태종대 가는 버스가 붐빌 수가 있다. 태종대 갈 때는 올 때 차비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가는 차비만 가져가시면 돼. 가는 차비만. 오는 차비 필요 없어. 그나마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시내버스비만 챙기면 돼. 저 멀리 사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시외버스비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 요런 거다. 그래서 가등기는 공용이지만 알 상태다.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러나 깨고 나오는 순간 다 잡아먹어본다. 됐습니까? 그렇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러나 본등기 가능하고 본등기 되면 뒤집어 엎어푼다. 뒤집어 푼다. 그게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을 보존했다가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효력은 그때 발생하지만 순위는 자 여기 보시면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와 본등기는 별도의 번호를 쓴다. 가등기 번호 같이 쓴다. 같이 쓴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 저번 주에 신탁할 때 신탁 원인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같이 썼죠. 순위번호 하나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하는 것도 요 한 칸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 시절에는 가등기를 하고 가등기 이후에 다른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본등기 하기 위한 여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등기를 했어요. 언젠가 본등기를 여기다 해야 번호를 같이 쓰니까. 그러나 현재 전산화되고 나서는 이렇게 여백을 안 남기고 바로 다른 등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본등기 하게 되면 컴퓨터 좋다는 게 뭐예요? 본등기 하면 지가 타닥 하고 범위를 착 벌리면서 지가 여기 딱 기재가 들어가거든. 맞죠?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전산화된 등기부로 바뀌고 나서 가등기 한 다음 전산 등기부에는 여백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게 몇 번이나 지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저기 몇 번이나 나왔었어요. 여백을 둘 필요가 없다. 이게 가등기와 본등기가 같은 번호를 가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나왔었어요. 자, 그럼 가등기에서는 우선 무엇을 가등기로서 보존할 수 있느냐. 즉 가등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부터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잘 모르겠다. 일단 가등기 되어 있는 거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 가등기 가능한 경우. 자, 가등기는 각종 권리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각종 권리, 권리에 대해서 가능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질권. 그래서 각종 권리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이 각종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가 첫 번째, 자, 보존이 아니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이전 변경 소멸. 하려고 할 때 그 소멸의 청구권 보존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청구권 보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려고 한다. 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전 청구권이 발생했으니까 아직 잔금 주려면 석 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 석 달 동안 내 너무 불안하다. 돈 몇 억씩 갔는데 아무런 등기 없으니까 불안하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는 가등기 좀 해주시오. 가등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아까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계약했어요. 계약했는데 계약을 하면 자, 일단 계약금 주겠죠. 그럼 계약금 예를 들어 1억 줬다. 중도금 한 2억 줬다. 그리고 잔금 2억 주기로 했는데 잔금 지급을 3개월 후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미 몇 억 지나갔어요? 3억. 3억 지나갔는데 등기부는 계속 간명의로만 등기되어 있고 내가 지금 거래 중에 있다는 게 아무런 공시가 안 되고 있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중매매 같은 거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나한테 있다라고 가등기라도 좀 해놓읍시다. 그럼 내 불안한 마음을 좀 들 수 있잖아. 그 목적으로 가등기 한단 말이에요. 가등기만 또 해놓으면 나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더라도 나는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잔금 주고 나중에 본등기 하자 하고 본등기 해버리는 순간 무시하고 들어온 사람 거꾸로 개무시시킬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각종 청구권 보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각종 권리가 있을 때 이 각종 권리가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일 때 이 청구권도 가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기와 정지조건은 현재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시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 효과가 발생할 거고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가서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맞죠? 그럼 법률 효과는 법률상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힘, 파워가 법률 효과란 말이에요. 맞죠? 권리가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아직까지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 권리라고 하는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는 지금 힘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약한 상태에서 뭔가 보존하고 싶다. 그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 보존 목적. 지금 청구권 자체가 정해진 청구권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약 상태에서 가지는 청구권. 이것도 가등기 가능하다. 예약 상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가등기 가능하다라고 법이 딱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것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이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우리 권리는 소유권이 원시 취득되었을 때 하는 등기.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는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에서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보존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존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없다. 그 다음에 자, 설정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가 만들어진다. 이전 권리자가 바뀐다. 변경 내용의 변화가 있다. 소멸 없어졌다. 이런 게 있는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권리 처분 못하도록 제한만 하고 싶다. 처분 제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이것도 가등기 못합니다. 가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부와 정지조건부는 현재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법률 행위는 성립됐지만 효과는 아직 발생 안 하고 있어요. 그 효과가 현재 만약 발생해 있다면 그러면 권리를 취득했고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힘을 행사하면 되죠. 그래서 시기부 정지조건부의 반대인 종기부 해제조건부 요거는 이미 법률 효과가 발생해 있고 내가 권리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등기 할 수 없다. 가등기 할 수 없다. 이 힘이 있으니까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요거 구분하는 거 이거 뭐 시험에 숱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청구권하고 나오는데 이 청구권이 채권에서 나오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자, 채권적 청구권은 대인적 효력,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죠. 그래서 힘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요거는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힘이 엄청나게 강하죠. 물권은 힘이 강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한 권리를 보호 보존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가등기 할 수 없다. 약한 것만 보호 대상이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맞죠? 요거는 힘이 약해.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이 없어. 그래서 가등기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법에 진정명의회복 배웠어요? 진정명의회복. 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때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해서 아까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와 똑같은 용어의 이전 청구권이야. 그러나 진정 명의회복은 내 거 아닌데 내 거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건데 잘못되어 있는 걸 바로 잡는 거예요. 내 건데 바로 잡는 거예요. 잘못된 걸. 그러면 내 건데 이 말은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자다. 이미 소유권자다. 소유권자로서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대표적인 물권으로부터 나오는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이전 청구권이지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없다.
그래 된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까지 갑니다. 제법 민법 공부 좀 돼 있다. 흐뭇합니다. 올해 합격생 많이 나오겠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게 일반적이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가등기에서 다루긴 하는데 실제로는 가처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걸 다루는 게 있어요. 자, 가처분은 처분 제한하는 목적의 등기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맞죠?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등기상 권리도 남에게 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는 사람이 있어. 자, 이거 보죠. 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잔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른 잔금 지급일까지 불안하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고 가등기 할 수 있겠죠.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자, 1번 소유자 갑,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 지나가다 집을 봤어요. 우와, 집 좋네, 사고 싶어. 등기부 가서 딱 대보니까 갑이 소유자라. 쫓아갔더니 갑이 나는 당신한테 못 판다. 왜? 을에게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서. 그러면 내가 그 손해배상하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내가 웃돈 준다 생각하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내 을한테 팔았으니까 을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병은 을을 찾아갔습니다. 을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그렇됐다면 내가 웃돈 줄게. 나한테 넘기라. 나중에 등기하고 나서 넘기라. 아이고 등기하고 나서 또 넘기고 골치 아프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는 을이 갑하고 계약한 계약상의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차라리 양도받아라. 맞죠? 채권 양도하고 그리고 이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네 앞으로 이전 등기 해가라. 자, 해서 가등기상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타인에게 권리 양도할 수 있다. 됩니까? 그러면 가등기상 권리 남에게 이전할 수 있거든요. 이거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자, 지금 가등기상의 권리는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청구권 채권입니까? 채권이야, 채권. 아까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그러므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는 이전 청구권의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로. 어쨌든 자, 이 이전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이거 가처분은 목적이 처분을 제한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권리의 이전은 처분하는 거니까 처분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 가처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등기 해놨다가 본등기 못하게 하고 싶다. 이걸 가처분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가처분은 처분을 제한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등기상 권리를 남에게 이전하는 건 처분하는 거잖아. 그걸 막는 가처분은 가능해요. 그러나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본등기 하면 효력이 생기죠. 이거는 가등기상 권리를 처분한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걸 효력이 생기게 한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걸 생기게 한 거지 이거는 처분 행위가 없다는 거야. 처분 행위가 아닌데 처분 막자고 기 들어간다. 이게 미쳤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기 하죠? 됐습니다. 저녁 먹자 있으면 식당에 들어가야지 밥 먹자 하면서 노래방에 가더라. 이 미쳤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맞죠? 똑같은 거다. 물론 노래방에 가서 짜장면 시키면 되겠지. 아직 저는 시켜본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해되시죠? 의외로 좀 나옵니다. 요거는 가처분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게 처분 제한은 처분을 제한만 하지 금지하는 효력은 없어요. 처분 제한돼 있더라도 가압류돼 있는 부동산, 경매돼 있는 부동산 내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 내가 취득한 권리 당연히 상실할 수는 있다. 맞죠? 그 위험 쓰면서 내가 취득하려고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래서 처분이 제한 어려워지는 거지 금지되는 건 안 해요.
그런데 가처분은 뭐라고 쓰느냐?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썼어. 용어는 이렇게 써요. 그러나 처분 금지 효력은 없어요. 용어는 이렇게 쓴다. 가처분은 뭐라고 쓴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쓴다. 처분 금지 효력 없다며? 효력 없어. 근데 왜 처분 금지라고 써노? 그냥 이리 쓴다. 이리 쓰면 되나? 저거가 그리 쓰는 건 괜찮다. 우리가 잘못 쓰면 틀린다. 저가 잘못 쓰는 거는 관행이야. 괜찮아. 맞죠? 이 참 피수험자의 입장은 참 지나갔습니다. 수험생 입장은. 할 수 없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가등기의 이전 등기. 이거 가능 불가능? 가등기상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같은 청구권 채권 이전 당연히 가능. 그 이전 등기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됩니까? 그런데 자, 가등기상 아이고 지 아프다. 아까 을이 가졌던 가등기상 권리를 병이 이전받을 수 있었죠? 맞죠? 근데 병이 웃돈 줄게 했는데 웃돈 없어.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전 등기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돈 생기면 줄 테니까 나도 가등기만 좀 해주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는 가등기상의 권리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다시 가등기로서 이전받을 수 있는가? 언젠가 돈 생기면 내가 그때 주도록 하고 지금은 예약만 해놓고 가등기만 먼저 해주셔. 이게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청구권 가등기, 줄여서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등기의 가등기. 이것도 가능하다. 자, 가등기상 권리를 완전히 넘겨받는 게 가능한데 완전히 넘겨받기 전에 약속만 하고 가등기부터 먼저 해놓는 거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다. 가등기부터 먼저 하는 거 일반적으로 됐잖아. 그러면 이전이 가능한데 이전하기 전에 가등기 하는 게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의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가등기상 보존된 이전 청구권의 이전 청구권 가등기.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되는데 그냥 줄여서 가등기 가등기라고 불러요. 이것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왜 가능한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능하다 하면 돼. 이 대부분 판결이 가능하다인 거예요. 가능하다 했는데 이 판결을 해석하면서 학자들이 좀 나뉘어. 다수 학자들은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판결이다. 그래서 이거 가능하다고 돼버렸고 시험도 나오고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빙시가 그게 가등기 인정한 기가 그거 아니지 이라고 이제 토를 다는 학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수행이 잘 모른다. 그냥 넘어간다. 다 가능하다. 자, 이 두 등기는 모두 주등기로 하는가 부기등기로 하는가?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자, 가등기 이전 등기든 가등기 이전 가등기든 결국 이전이다. 이전. 근데 가등기상 권리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이다. 채권이다. 다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됐죠? 그 다음에 요즘은 거의 안 나오지만 이중 가등기 또는 중복 가등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갑의 부동산에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났어요. 그런데 병이 나도 따로 할란다 하고 갑하고 계약하고 또 다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정이 오더니 갑, 을병 다 가등기 된 사람 무시하고 갑한테 가서 나도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하나 해줘서 이 가등기가 여러 개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개 되는 거 가능한가? 가능하다. 가등기는 등기돼도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 그거 가지고 무시하고 나도 가등기 할래? 얼마든지 된다. 되죠? 얼마 된다. 다만 나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 장대이다. 채권자는 채권자 평등 서로 경쟁하는 거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가능하다. 이거 어설프게 적은 거 보니까 요즘은 잘 나온다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그죠? 잘 안 나온다. 해서 막 가등기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의 방식. 자, 가등기는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자, 가등기는 장래 행해질 주등기 방식에 따릅니다. 행해질 본등기 방식, 주등기가 아니고 본등기 방식에 의합니다. 자, 장래 행해질 본등기가 주등기라면 그러면 가등기 할 때 미리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하는 거야.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행해질 거라면 그러면 그 전에 가등기 할 때 미리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해놓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봅니다. 자, 1번 소유자 갑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1-1로 들어갑니까? 2로 들어갑니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2. 그죠? 2.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할 때도 2번하고 붙여놓는 거예요. 장래 행해질 이전 등기가 주등기라면 가등기도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본등기가 어디 돼요? 여기 되잖아. 그럼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별도로 번호를 안 붙이고 가등기 할 때 그 번호를 같이 쓰는 거잖아. 그래서 가등기 할 때 번호는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쓸 번호를 미리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 1번 전세권 A, 2번 저당권 B 되어 있다. 그러면 1번 전세권 이전 C 하고 들어간다. 이거 몇 번? 1-1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전세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것도 몇 번? 1-1. 요래 미리 붙여놓는 거예요. 그랬다 나중에 본등기가 됐을 때는 전세권 이전 C 하고 들어갔을 때 별도 번호 쓸 필요 없이 가등기 할 때 번호 그걸 그대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할 때 번호는 스스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본등기 할 번호를 미리 붙여놓는다. 그래서 가등기의 방식은 장래 행해질 본등기 방식에 의한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등기 할 때 번호는 본등기 번호 미리 붙여놓는 거예요. 본등기 할 번호를 가등기 할 때 미리 붙여놓는다. 되죠?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장래 행해질 본등기의 방식에 의한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가등기 자체 효력.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상당히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가등기만으로는 뭐 권리 변동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고 대항력도 없고 처분 금지 효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다음에 가등기는 아까 하나 빼먹었네. 가등기는 갑구 얼구에서만 등기가 되지 표제부에서는 등기되지 않습니다. 왜? 가등기는 아까 각종 권리에 대해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시기부 정지 조건부 그다음에 장래 확정될 무선권 청구권 보존 목적으로 즉 권리 보존 목적으로 이루어져요. 표제부는 권리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리는 갑구 얼구에서만 등기되잖아요.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뺀 권리는 얼구. 그러므로 표제부는 권리 등기가 되지 않죠. 그러므로 표제부에는 가등기할 이유도 없다는 거야. 가등기는 갑구 얼구에만. 그럼 갑구 얼구에만 되고 표제부에는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가등기와 부기등기. 부기등기도 권리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표제부에는 권리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부기등기는 갑구 얼구에만. 그리고 가등기도 표제부에는 안 되고 갑구 얼구에만.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 가등기 후에 가등기를 무시하고 막 등기할 수 있죠. 맞죠?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는 처분금지 효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처분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 무시하고 아무런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자, 가등기 한 이후 아니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자,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소급하게 돼요. 여기 아까 나왔네. 가등기는 각종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가등기 될 일이 있다 없다? 표제부에는 가등기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가등기 을하고 2016년 1월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2016년 5월에 소유권 이전 병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등기는 아무런 힘도 없다 했잖아. 있든가 없든가 무시하고 막 하면 돼요. 뭐만 안 되면 돼? 본등기만 안 되면 돼. 본등기만. 맞죠? 그러니까 본등기만 안 되면 되니까 막 무시하고 막 하는 거야. 자, 이게 가꾸고 얼굴을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등기가 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이 상태에서 오늘 본등기가 됐어요. 오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되기 전까지는 본등기가 없으므로 처분금지 효력이 없었죠? 마음대로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오늘 본등기가 됐어요. 자, 이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올해 2019년이니까 벌써 3년 2개월 전 순위인 2번 순위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소급한다. 해서 이 순위가 소급하는 효력을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고 부른다. 순위 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도 없이 그냥 순위만 계속 가지고 간다는 얘기야. 그러다 본등기가 딱 되면 본등기야 이 순위가 네 순위다. 순위를 보존했다가 그대로 넘겨주는 순위 보존의 효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에 따라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다.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본등기가 되었을 때 가지는 효력이지 가등기 상태에서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어쨌든 자,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을 했어요. 소급했는데 이때 그럼 본등기의 권리 변동의 시기, 물권 변동 효력. 요것도 소급할 것인가? 요거는 소급하지 않는다. 자, 오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설명드려야 돼요. 니는 설명해라. 나는 적을란다. 나중에 집에 무슨 하나도 모른다. 그죠? 가등기 특이 어렵다 그랬죠. 자, 소유권 이전 넣으라고 오늘 등기가 됐어요. 오늘 등기됐는데 순위는 3년 전 순위 2번 가져왔죠. 그런데 어리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3년 전 가등기한 그때부터 가지는 거로 할 것인가? 오늘부터 가지는 거로 할 것인가? 오늘부터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은 소급시키지 않습니다. 원래 순위가 소급되면 효력은 그 순위에 따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효력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권 변동 효력과 순위를 서로 나눠버립니다. 요거는 어떤 법적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잡한 정산관계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을이 2016년부터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권리 변동 효력도 소급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갑이 병에게 넘기기 전까지 2016년 1월부터 4월 달까지 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부동산을 가졌기 때문에 재산으로 취급되어서 의료보험료 더 낸 거, 이런 것들은 다 갑이 부담했어요. 그리고 2016년 5월부터 어제까지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돈 더 내는 거 누가 더 냈어요? 병이 냈어. 근데 만약에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를 2016년 1월로 물권 변동 효력도 소급시키게 되면 그러면 갑하고 병이 을 상대로 그동안 니 때문에 더 많이 물었던 거 내놔. 왜? 니 거래매. 내 거 아니네매. 맞죠? 그러면 을은 지갑 열고 돈 주면서 가만히 있자. 나는 뭐 요구할 게 없나? 이 일방적으로 뺏겨야 되나? 하다가 탁 생각해 보니까 공인중개사 학원 가서 배웠던 게 있더란 말이에요. 뭐? 차임에 상당하는 이득. 그게 내 거였다면 2016년 1월부터는 내가 써야 되잖아. 근데 내가 썼어요? 남이 썼어요? 남이 썼잖아. 타인의 물건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하고
효용을 누렸죠. 그럼 그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렇게 이제 맞소송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 복잡한 정상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물권 변동 효력은 소급시키지 말자 하고 효력과 순위를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위만 소급하고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순위가 소급하는 이 효력 때문에 그러므로 자 가등기 이후 가등기를 무시하고 들어온 본등기 이전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즉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기재된 등기 자, 그럼 가등기가 2016년도 1월 달 됐어요. 그 본등기는 오늘 됐는데 2016년 1월 이후에 들어온 거. 자, 3번이 5월 달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4번, 5번, 6번은 다 5월 달 이후에 들어왔겠죠. 그럼 가등기 이후에 오늘 등기하기 전에 들어온 거. 이 3, 4, 5, 6은 다 가등기하고 나서 본등기 하기 전에 들어온 거야. 맞죠? 그 다음 얼굴을 보니까 A는 2015년 12월 달 등기된 거야. 가등기보다 빠르죠? 그런데 2번 보니까 2016년 2월 달이야. 가등기보다 늦죠? 그러면 2번 이하에 있는 등기는 다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거죠. 자, 해서 줄 꺼진 등기들이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중간에 들어왔다 해서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중간 처분의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려요. 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 자, 을은 오늘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게 됐어요. 맞죠? 그런데 자,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유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효력은 오늘부터 가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복잡한 정산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식을 정했을 뿐이고 순위는 2번 순위, 2016년 1월 순위 2번을 가져오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무시하고 들어온 사람 등기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자 내가 소유권 가져야 되는데 벌써 병이 소유권 가지다고 돼 있다. 인정한다 못한다. 이거 날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자 여기 가압류 가처분하고 소유권을 처분 제한하는 등기가 들어왔는데 내가 소유권 가져야 되죠? 다른 사람 그 가압류 가처분해서 서로 다투고 뭐 해봐야 의미 있다 의미 없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경매에 들어왔습니다. 경매 들어왔는데 자 여기 있는 이 가압류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경매 신청했어요. 가압류 날라가는데 경매 놔두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이것도 날라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A 나왔어요. 이 저당권자는 여기 있는 가등기보다 전에 들어왔죠? 그러면 가등기보다 앞선 권리니까 이거는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요거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저당권 이거 을이 인정해준 저당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맞죠?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임차권 기본적으로 날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말소를 시켜요. 그리고 직권말소 시키고 나서 사후에 통지만 해줍니다.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인에게. 아까 가등기 무시하고 등기한 사람은 본등기 되면 오히려 개무시를 당한다. 맞죠? 그래서 나한테 연락도 없고 내 거 먼저 말소한 다음에 네 거 주겠다 하고 뒤에 통지해준다. 사전 통지도 안 해준다. 철저히 개무시를 한다. 맞죠? 철저히 개무시를 해요. 뭐 이렇게까지 좀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는 옛날에는 사전 통지 거쳐서 말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전 통지 안 해. 그냥 철저히 개무시하는 거야. 요즘 개무시 대신 다른 말로 바꿔야 되는데 왜? 개가 상제이다. 맞죠? 요즘 개가 상제. 예, 개가 상제. 그 얘기 들었죠? 개. 옆집에 개 보면 막 개한테 소고기 먹인다. 안 볼 때 가갖고 내가 뺏어 먹는다. 그죠? 내가 뺏어 먹는다. 근데 먹는 거 보면 아니 지는 배고프다고 하면 거리 뭐 그러면서 걔는 소고기 먹여. 맞죠? 소고기 뺏어 먹는다.
뭐 생명은 귀중하지. 아껴주는 거 하고 오히려 상절이 되는 거하고 예전에 틀만 하나도 없어.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완전 그죠? 개팔자가 왕팔자야 왕팔자. 일을 하나 일 안 한다고 뭐라 하나 그냥 갔을 때 발 한 번 턱 내주면 막 세상에 개팔자 상팔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죠? 발만 한 번 탁 내주면 막 알아서 미기 주제 재워 주제 씻기 주제 말리 주제. 아이고 사람으로 태어난 죄로 이리 힘들게 산다. 자 해서 직권말소 해가지고 말소된 등기명인의 사후에 통지합니다. 사전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바뀐 거기 때문에 저거 잘 외워두셔야 돼요. 사후 통지에 그친다. 사후 통지. 자, 그런데 이 직권말소 돼야 되는데 직권말소의 예외로서 직권말소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크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 관련해서는 다른 것도 잘 나왔지만 이 부분도 시험이 잘 나오고 이 부분이 약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자, 그것이 뒤쪽에 가시면 이 357페이지로 갑니다. 357페이지. 자, 357페이지 저 위에 7번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의 직권말소하는 게 나왔어요. 자, 그중에 양가로 1번 내용 했는데 됐고 양가로 2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하고 났어요. 자, 요때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놓고 동그라미 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 즉 가등기 무시하고 들어온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말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밑에 기니딜이 4가지 나왔죠. 이 기니딜이 4가지는 직권 말소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직권 말소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자, 이 시점에서 쭉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등기가 이루어져 가등기. 그러다가 여기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본등기. 자, 여기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경매 등기가 있어요. 경매 등기. 그리고 이 시점에 경매 등기가 있습니다. 자, 요 권리자들이 요거 신청을 했어요. 요 권리자들이 요거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인데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것은 살아남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요거 날라갑니다.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경매 요것도 당연히 원천 권리가 없었으니까 직권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나 가등기 전에 들어온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경매는 가등기 이후에 들어왔지만 가등기보다 빠른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죠. 이거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못 지운단 말이야. 가등기 이후에 들어왔지만 맞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가압류나 가처분 아까 지워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등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고 이 가압류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가 요거였어요. 자, 요것도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경매이지만 가등기 이전의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자가 행사한 임의경매 못 지운다. 그리고 가등기 이전의 가압류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역시 못 지운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동그라미 니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가압류가 있을 때는
가등기 전이니까 지우면 안 되죠. 그런데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 이거 원칙 지워줘야 되죠. 그런데 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여기 있는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더라. 자, 가등기 자체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이 가등기 자체의 운명이 지금 다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자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들어왔는데 가등기 잘못됐잖아 하고 지금 가처분 해놓고 싸운다. 그 다음 가등기상 권리 나한테 넘겨주기로 했잖아. 왜 안 넘겨줘? 가압류 해놓고 막 싸우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이 가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갈 수도 있고 가등기가 아예 소멸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등기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마지막. 자, 이 시점에 임차권하고 들어서 임차권도 원칙은 직권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자,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은 여기서 임차권 등기가 들어왔는데 근데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가지는 게 원칙이지만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등기와 상관없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택은 두 가지 요건, 전입신고 플러스 주택의 인도를 받으면 상가 건물도 상가 건물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하죠. 그리고 이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 요건까지 갖추면 그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우선 변제권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자, 등기는 이때 했어요. 그러면 원칙 이때부터 대항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주택이거나 상가 건물이고 이 주택 상가 건물의 대항력을 갖추는 요건, 예를 들어 주택이라면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 이 시점이야. 이 시점. 이 시점은 가등기보다 빠르죠.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을 때 이 등기는 새로운 대항력을 이 시점부터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계속 유지하는 임차권이야. 그거 배웠죠?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들어왔지만 그 임차권 등기가 가지는 대항력 등은 가등기보다 앞서고 있죠? 그럼 이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말이에요. 그것이 동그라미 리얼에 나오는 거야. 자, 가등기권자에게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즉 가등기보다 대항력 갖춘 게 더 빠른 그런 주택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은 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들어왔을지라도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자, 해서 막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니고 지상권, 뭐 전세권, 임차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것은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더 민법 지식이 늘어나고 그리고 등기법 지식도 좀 늘어나면 그때 하시고. 자, 가등기 신청과 가등기 말소 마지막으로 보자. 가처분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1시간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지금 아직 여러분이 조금 따라오기 좀 늦다. 다음에 하죠. 자, 가등기 신청 절차는 앞쪽에 중간에 있죠. 중간에. 어디 갔노? 353페이지. 353페이지 밑에 3번 신청, 원칙 공동신청하고 나왔죠. 자, 가등기 신청은 원칙은 공동신청이에요. 왜? 가등기는 아까 다 권리에 관한 등기였죠. 권리에 관한 등기므로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은 등기 권리자 플러스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이죠. 근데 가등기일 때는 앞에 가자만 붙여주면 됩니다. 가등기 권리자 플러스 가등기 의무자가. 됐습니까? 가등기 권리자 플러스 가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이야.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단독 신청. 이 단독 신청은 우리 어떤 권리든지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었죠. 그런 공통적인 단독 신청을 보는 게 아니고 가등기라는 아주 특유한 등기 절차에서 나오는 특유한 단독 신청, 가등기에만 인정되는 특유한 단독 신청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가등기 할 때,
자, 여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잔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가등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을에게 이전되면 을은 등기 권리이자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런데 당사자가 신청하는 건 가등기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 가짜만 붙여줘서 부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되죠? 자,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자, 이때 단독으로 신청하지 아니 공동 신청하지 아니하고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건 모든 권리의 공통이죠. 그건 여기서 안 다뤄. 가등기에만 특유한 단독 신청을 다루는 거예요. 이때 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 누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느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권리자가. 여기서는 갑을 중에 누구?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을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하면서 갑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청해도 받습니다. 판결 받는 게 아니에요. 승낙서만 첨부한 거예요. 또는 두 번째,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라는 걸 첨부하면 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가등기 하도록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가등기 하러 가자라고 갑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갑이 바빠서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 승낙서만 써주면 돼. 내 혼자 신청해도 좋다는. 근데 승낙서도 안 써줍니다.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좋은 얼굴로 배짜라 하는 거단 말이에요. 맞죠? 좋은 얼굴로 배짜라. 그러면 을은 소송 내서 판결을 받는 것 대신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소송이 아니고 명령을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의 형태가 판결도 있지만 결정 또는 명령 여러 가지 형태의 판단이 있어요. 판결은 정식 소송 등에서 되는 거고 우리 소액 대여금 대여해 줬는데 소액을 대여해 줬을 때는 정식 소송 내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급 명령 신청해 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식 소송 절차가 아니고 좀 간편한 절차가 인정되는 게 있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법원이 그래 가등기 할 수 있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그 명령 정본, 즉 판결서 첨부하듯이 명령 정본, 아까 우리 판결서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 요거 첨부하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죠? 그냥 외웁니다. 자, 가등기 가처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무조건 가등기 권리자가 이 가등기를 어떻게 신청? 단독 신청. 가등기 가처분 나왔다.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요즘 이거 가지고 몇 번 장난쳤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있으면 법원이 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땡. 틀렸다.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무조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어떻게? 단독 신청.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법원이 내리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가등기 해야 된다. 땡. 틀렸다. 안 된다. 가등기 가처분 무조건 단독 신청 나와야 된다. 가등기 가처분 단독 신청. 이 가등기 가처분의 성질에 대해서는 다음에 잠깐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의 말소도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원칙은 공동 신청이에요. 아까 말소 신청한 사람들이 거꾸로 가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어서 말소 신청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가등기의 말소도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가능한데 자, 이것도 가등기에만 인정되는 특유의 말소 단독 신청이에요. 자, 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 부분. 그리고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을하고 들어가겠죠.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등기가 되기 전에는 을은 가등기 권리자였어요. 그러나 가등기 신청 등에 의해서 등기부에 등기되는 순간 을은 가등기 권리자가 아니고 이제 가등기 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간 사람 가등기 명의인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도 올해 10월 26일 날 학교에 시험 치러 들어갈 때는 수험생이야. 그런데 나중에 발표되고 나면 합격자가 돼버린 거야. 사람은 똑같은데 명칭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맞죠? 발표날 합격자 명칭을 받아야 돼. 합격자 발표하는 날 너희는 합격자이라 나는 성은 제시의 이름은 수생하려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가등기 명인. 이 사람이 내 등기 내가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게 소유권 가등기 말소일 때는 가등기 필증 플러스 인감증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첨부 서면 잘 안 나오니까 됐어요. 하면 되고. 자, 니은. 요게 이제 중요하다. 자,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 상대방인 가등기 의무자. 자, 여기서 가등기 명의인인 을 말고 누구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 갑도 이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그냥 제3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 제3자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명의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안 되고 을이 가등기상 권리를 포기해버렸어. 그럼 본등기 될 일이 없죠. 그러면 가등기상 권리 말소돼야 되겠죠. 그런데 을은 포기하고 아이 나 막 신경 안 쓸래. 지 혼자 막 놀러 댕기더라. 이때 이거를 말소하기 위해서 원래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죠. 또는 갑을이 공동으로 신청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갑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해도 되고 심지어 누구? 병, 제3자 병도 이거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됩니까? 그럼 다시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다. 여기서 을, 가등기 권리자뿐이야. 가등기 권리자만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다만 서류는 상대방인 의무자의 성낙서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보 요래 나올 뿐이야.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등기 권리자뿐이야. 그런데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개나 소나 다 돼. 개나 소나. 보세요. 자, 여기 을 명인이니까 단독 말소 신청 가능하죠. 그리고 가등기를 해준 상대방 의무자 갑, 심지어 제3자 병, 이 사람도 을의 성낙서 첨부하면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죠. 그럼 가등기 단독 말소 신청 못하는 사람 여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등기 말소는 개나 소나 단독 신청. 가등기 자체 신청은 가등기 권리자만이. 됐어요? 외워야 됩니다. 요거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1시간만 해도 요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까지 설명되고 가등기에서 했던 걸 가처분까지 요거까지 이제 같이 써먹게 돼요. 지금 이것만 해도 정신없죠?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어요. 가등기는 등기법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가장 최상급 난이도를 가지는 파트가 가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낼 거 많아요. 내기 좋아요. 막 낸다. 매년 안 빠지고 나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4월달 들어가면 지적법부터 해가지고 지적법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빨리 끝낼 겁니다. 끝내고 등기를 지금보다 훨씬 좀 많이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